빠르게 가야 될 것 같아요. 빨리 이분을 화면에 넣고 싶습니다. 그래서 곧장 인사 나눌게요. K론 파트너스 황승현 팀장이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팀장님 모시고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자, 시장 얘기 가기 전에 시장 얘기하기 전에 저희는 오늘 좀 섹터에 좀 집중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고 시간이 허락하면 시장 얘기 끝자락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광주들 얘기해봐야겠죠. 철광석 선물 가격이 5월에만 20% 넘게 급등을 했었다가 중국에서 규제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급락했고 관련 종목들이 어제 줄줄이 시장 영향과 함께 더 크게 흔들렸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살 기회예요? 아니면 도망쳐야 돼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좀 이번 조정이 재매수의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유들을 보자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중국에서 그 철강사들이 너무 이게 가격이 단기에 급등했다. 좀 투기적인 급등세가 있다라고 했기도 했고 또 반면에 약간 반대 논리로 이게 가격이 안정화되지 않으면 이렇게 끝없이 오르는 게 정말 좋기만 한 거냐라는 맞아요. 어떤 시각도 나왔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기존에는 시장에서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은 이제 마진 스프레드가 넓어져서 실적에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스토리였잖아요. 하지만 일정 부분 그 스프레드 효과를 넘어서면 결국 가격 상승이 어떤 제조업종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수요 부진까지 확산될 수 있다라는 시각이 좀 나왔었습니다. 다만 저는 이 두 요인 모두 최근에 연일 이렇게 철강주들이 약세를 보인 거에 대해서 충분한 이유가 될 것인가라는 것에는 좀 의문이 있어요. 사실 말씀하셨던 것처럼 포스코, 현대제철 등 올해 거의 50% 넘는 어떤 그런 주가 상승세를 단기에 보여줬고 맞아요. 지수까지 또 최근에는 약세를 보이면서 되게 팔기 좋은 환경이 딱 조성이 된 거죠. 그래서 모든 흐름이 그렇든 너무 좀 빨리 오른 기업들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나왔던 조정이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 가격에 대한 어떤 조치가 이루어진다거나 좀 수요 감소가 현실화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경제 정상화에 따른 철강 수요는 좀 견조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재매수의 기회라고 하셨는데 이 떨어진 틈을 타서 매수를 해볼 만한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최근에 거의 철강이라는 느낌만 좀 묻어있으면 너무 다 오르기는 했어요. 강판에 스틸만 붙어있으면 급등이었죠. 네. 사명만 보고 되게 매수세가 몰리긴 했는데 이런 만큼 저는 좀 주도주를 중심으로 봐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1분기에 수익성 확대로 실적이 좋았는데 2분기에도 역시나 좋다는 평이 우세하고요. 한 증권사에서는 분기별로 매출이 계속 늘어날 거다라고 하면서 목표가를 49만 원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어제 종가가 38만 3,500원인데 좀 더 조정 추이를 지켜보시고 이번 조정을 오히려 재매수하는 어떤 기회로 삼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철강주에 대해서 보유자분들 뒤늦게 좀 따라 붙으셨던 분들이라면 상당한 고민을 갖고 계셨을 건데 이 전략이 조금 위로가 되길 바라보겠습니다. 또 위로가 수익으로 이어지면 더 좋고요. 포스코 이야기 해주셨네요. 저희 눈여겨보죠. 다음은 우리 금융주 얘기해 볼게요. 앞서 저희 유창희 대표랑도 살짝 얘기를 나눠봤는데 그분은 KB금융과 삼성화재를 각 섹터별 탑픽으로 골라주셨습니다. 지금 인플레 이 회피처? 약간 위험했지? 느낌으로 금융주 많이 관심 두잖아요. 네네. 사실 인플레가 올해 안으로 금리 상승까지 이어질 거다라는 시각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냥 좀 증시에서 환영하지 않는 키워드고 얘기가 나올 때마다 출렁이는 그런 요소가 되긴 했는데 반갑지 않은 만큼 좀 그러면은 저희가 어느 부분으로 시선을 돌려야 하냐 하는 게 이제 금융주, 보험주 등인데 이제 금리가 높아지면 당연히 은행들은 이자 마진이 확대되고 보험주들도 채권 운용 수익률을 높일 수도 있고 또 보험주들은 코로나19의 어떤 수혜 기업으로도 꼽힙니다. 왜냐하면 손해율 그러니까 보험금에서 이제 보험 수입에서 보험금으로 주는 비율이 되게 하락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삼성화재, 현대해상 역대급 실적을 발표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와 함께 저는 좀 앞서 말씀해 주셨던 종목을 제외하면 DB손해보험을 좋게 보고 있습니다. 어제 장 끝날 때쯤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영업이익이 약 2,700억 원, 순이익은 1,900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50% 정도, 그리고 순이익이 40% 정도 늘어난 실적인데요. 그럼에도 주가가 작년 이맘때와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연한 산포가 5배가 채 되지 않는데 동종업 요즘 보험주 섹터들이 크게는 7배, 8배까지도 PR을 부여받는 것을 대비해서 타기업 대비 좀 밸류 매력도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DB손해보험
매력도가 있다. 저희 금융주 내에서 골라본다면 이 종목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지켜보면서 살펴보죠. 반도체 쪽 얘기해 보겠습니다. 뭐 너무 많은 이슈들이 있어요. 어제는 정부 측의 K반도체 지원 소식도 있었고요. D램 점유율 얘기도 나왔고 가격이 또 올라가네 많은 이런 얘기들이 정말 많이 들리고 있는데 투자자들이 궁금한 건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어떻게 돼? 반도체 종목에서 뭐 사? 이걸 겁니다. 네. 그에 대한 답변 황 팀장님은 어떻게 해주세요? 네, 일단 그 어제 내용들을 좀 보면 그 K반도체 벨트라는 게 민간 차원에서 약 510조 원까지 투자를 할 거다. 뭐 소부장 특화 단지부터 팸리스 밸리까지 그 실제 지역별로 알파벳 K 모양을 그리게끔 좀 투자를 하겠다라는 그런 지원책이었습니다. 네. 좀 더 상세히 들여다보면 민간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 입장에서는 세액 공제나 금융 지원 등을 지원하겠다는 방안인데요. 궁극적으로 우리나라를 그 반도체 공급 기지로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좀 주도하겠다. 투자자들은 최근에 이제 그러면 반도체 공급 사태를 향후 정부 차원에서 좀 해소할 수 있을지가 주목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말씀하신 그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 이제 외국인들이 너무 이제 많이 팔고 네. 이제 연초에는 반도체 그 슈퍼사이클이다 뭐다 하면서 해외 쪽으로도 되게 기대를 많이 하신 상황이셨습니다. 하지만 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반도체들의 어떤 조정이 좀 생각보다 되게 장기화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이 기업들에게는 좀 직접적인 수혜가 될 거냐 하면 이제 삼성전자도 어제 발표를 통해서 171조 원을 시스템 반도체에 투자한다고 했고 SK 하이닉스도 파운드리를 2배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는데 이번 이슈가 뭐 단기적으로 이 반도체 기업들을 급반등하게끔 해줄 수 있을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겠지만 또 업황에 발맞춘 이런 투자를 단행함으로써 좀 중장기적으로는 좋게 변환되는 어떤 그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이런 게 뭐 공급 심화를 그러니까 공급 난을 더 일으키지 않냐라는 시각도 있는데 그렇다고 보기에는 이 하이닉스의 어떤 투자 이야기들은 좀 이어져 왔던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시장에서는 기다리던 소식이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그럼 황 팀장님의 반도체 섹터 내 탑픽은요? 이 대형주들보다는 저는 좀 그 DB 하이텍이라는 파운드리 업체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DB 하이텍이 사실 계속 증설 필요가 대두되어 왔었어요. 하지만 증설하기에는 약 회사에서 발표한 거로는 1조 원 정도가 투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뭐 외부 자금을 되게 무리해서 조달하지 않는 이상 증설이 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네. 기업 입장에서는 가장 반가운 소식 중에 하나가 이런 세액 공제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액 공제 등으로 좀 더 증설의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고 자금 부담이 더는군요. 네, 자금 부담을 덜 수 있고 이렇게 되면 DB 하이텍의 밸류는 더 높아질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DB 쪽 좋아하시네요. 오늘 탑픽이다. DB 손해보험, DB 하이텍. 네, 외우기 쉽습니다, 여러분. 잘 외워뒀다가 저희 관심주를 지켜보면서 같이 AS도 해보죠. 이번에는 백신 쪽 이야기입니다. 백신 얘기는 너무 많아서 그냥 이렇게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백신 내에서 가장 팀장님이 보시는 중요한 건 이거. 그리고 관련한 기업은 이렇게요. 지금 뭐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좀 뉴스들을 많이 접하시면서 가능성을 점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물론 뭐 하나 확정되지 않아서 좀 말씀드리기 조심스럽긴 하지만 맞아요. 이 기업들의 어떤 뉘앙스 같은 거를 되게 파악하는 게 또 재미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삼성바이오로직스 많이들 요즘에 뉴스를 접하고 계실 텐데 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화이자와의 그 백신 위탁 생산에 대해 그 단독 보도에 대해서는 부인했죠. 아주 되게 강하게 부인을 하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뭐 사실 무근이다라고 공식까지 바로 진행을 했는데 이 모더나 위탁 생산에 대해서 이어서 또 보도가 됐을 때는 확인해 줄 수 없다 정도의 어떤 긍정도 부정도 아닌 뉘앙스가 다르네요. 네, 그런 네. 식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실제 그 생산 라인을 굳이 변경해서 현실적으로 모더나 백신을 만들 상황이 아니다라는 어떤 시각과 또는 일부 생산 라인 교체가 이미 이뤄졌고 이 교체는 백신 생산을 위한 거다라는 설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요. 실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단일 공장 기준으로 세계 최대의 CMO 시설을 갖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사전에 6개월에서 2년까지 걸리는 어떤 항체 치료제 생산 설비 구축을 3개월 만에 구축한 그런
이력도 있고요. 그래서 계약 사항에 대해서는 속단하기는 좀 이르지만 이 정도의 생산 가능성을 보자면 이 기대감만으로도 주가는 좀 더 좋은 흐름을 보일 수 있겠다. 따라서 회담 전후에 어떤 동맹 윤곽을 잘 살펴보고 대응을 하자라는 전략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 시간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얘기가 의도치 않게 정말 많이 나오네요. 일단 그만큼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다 보니 다루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점검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제 항공주 얘기 가볼까요? 항공 섹터에 대해서 뭐 일단 사람은 타지 않지만 제품들이 많이 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임 상승, 결국 해상 운임이 항공 운임까지 끌어올리는 형국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저희 뭐 사도 될 만한 게 있을까요? 네, 뭐 항공운임이 계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다고 합니다. 그 홍콩이 발표하는 화물 운송 지수라는 지표가 있는데 이 지표가 지난 2015년부터 이제 그 집계를 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근데 지난달 운임이 최고치를 기록했고 뭐 앞으로도 그 국제 노선이 이미 줄어든 데다가 경기 재개가 계속 정상화되고 있는 만큼 물동량이 증가해서 이런 가격적인 측면이 계속 장기화될 거라는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 당연한 얘기지만 글로벌 백신 흐름도 당연히 이 항공주에 되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요. 다만 국가 간 여행을 위한 이 항공 수요는 회복이 좀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항공주들 가운데서도 화물 실적이 나오는 종목 그리고 이 항공주 전반적으로 이제 닥쳐져 있는 암흑기를 잘 지낼 수 있는 자금력이 좀 있는 종목이 가장 이제 베스트 시나리오가 될 것 같아요. 네.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좀 당연한 얘기긴 하지만 이 대한항공을 저는 가장 좋게 보고 있고요. 네. 좀 시선을 돌려서 LCC 업체들로 보자면 LCC 업체들은 사실상 실기가 좀 어렵지 네, 않나요? 화물 실기가 어려워서 여객 비중이 많고 그 화물 쪽 매출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1분기에도 뭐 진에어,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실적을 좀 보면 큰 폭의 적자를 많이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주가도 흐름이 그렇게 뭐 좋진 않은데 네. 그나마 조금 긍정적인 이슈들을 좀 찾아보자면 이 LCC 업체들이 뭐 무착륙 항공 이런 이색적인 서비스들을 내놓으면서 좀 서비스 그 수익성을 좀 돌파를 하려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좋게 보는 거는 굳이 꼽자면 진에어가 또 이제 통합 LCC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중에서도 메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의 투자 그 시선을 좀 보시는 게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미국에서도 항공주 들썩들썩 하는데 국내에서도 흐름을 탔죠. 대한항공 이 항공 섹터 내에서는 가장 눈여겨보자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제 이슈들 살펴봤고요. 공략주 가겠습니다. 황 팀장님 어떤 종목 보세요 지금? 네, 모두 잘 아시는 컴투스 오늘 게임주. 좀 네. 컴투스가 이제 제일 좋게 보고 있는 거는 신작을 출시했는데요. 좀 안타깝게도 신작을 출시한 다음 날이죠. 이제 지난달 29일에 출시를 하고 4월 30일에 주가가 이제 모멘텀 소멸로 13% 이상 급락을 했습니다. 게임주는 꼭 그런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시총이 되게 큰데도 불구하고 13%면 되게 큰 금액이 이제 네. 증발을 한 건데 1분기는 사실 실적이 뭐 조금 부진했는데 1분기 게임업계의 어떤 비수기로 꼽히기도 하고 이 100년 전쟁 마케팅 비용으로 100년 전쟁이 이번에 출시한 게임인데 마케팅 비용으로 워낙 많이 나왔기 때문에 좀 1분기 실적은 부진했다 하지만 2분기부터는 이 신작의 효과가 반영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 게임 성적을 보자면 다운로드는 300만을 넘겼고 일평균 매출액이 10억 원 정도로 지금 추산이 되고 있다고 해요. 게다가 올해 안에 뭐 클로니클을 비롯해서 다수 신작 게임들 출시가 이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현재 나온 신작의 유저 유입, 뭐 일 매출액이 좀 유지가 되고 네. 차질 없이 예정된 신작들을 연이어서 출시를 하면 현재 주가 수준 굉장히 매력적인 상태라고 보이기 때문에 목표가 오늘 딱 말씀 주시면요. 목표가는 18만 원 정도로 설정을 해왔고요. 매수가는 어제 종가 수준이 14만 원 부근에서 좀 접근하시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K론 파트너스 황승현 팀장과 함께 개장 전 성공 전략 시간 채워봤습니다. 오늘도 반가웠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